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세부담 상한 제도입니다. 세부담 상한 제도. 자, 맨 밑에 보니까 세부담 상한 제도는 우리가 보유세만 있어요. 보유세. 세부담 상한 제도는 당해 연도에 적용될 세금은 직전 연도에 부과될 세금을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 이 비율을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특히 종부세는 잘 안 나와요. 재산세 위주인데 종부세 기준, 일단 재산세 기준 한다면 그게 뭐가 됐나요? 맨 밑에 토지분과 건물분은 가액 기준 없죠. 150% 한도다. 기억하셔야 돼요. 암기. 특히 주택 부분은 더더욱 우리 정책 중에서 가장 많이 노는 게 뭡니까? 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 제일 정리 잘해야 돼요. 주택은 가액에 따라서 차등합니다. 36초라 되어 있죠. 그래서 3억 이하, 그럼 3억 초과해서 6억 이하, 그 다음에 6억 초과입니다. 라고 되죠. 됐나요? 그래서 105%가 되고요. 자, 110% 있고요. 자, 6억을 초과하더라도 주택은 얼마다? 150%가 아니다. 130%다 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걸 암기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됐나요? 자, 그래서 선박과 항공기는 없어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를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전부 몇 프로 돼 있어요? 전부 150%예요. 종합부동산 전부 얼마라고요? 전부 150%라고요. 토지든 건물이든 주택이든 가액 기준 없어요. 전부 150%입니다. 그런데 그 종부세에 대한 주택을 보면 전부 다 기본은 몇 프로다? 150%라고요. 됐나요? 근데 그 주택이 어느 지역에 조정 대상 지역에 2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둘 그러면 2니까 200% 됐나요? 그리고 전국에 주택을 몇 개 소유하고 있다? 3주택 3개 그러면 300%라고요. 어떻게 암기하는지 알겠죠? 종합부동산 주택은 가액 기준 없이 재산채처럼 가액 기준 없이 무조건 150%인데 조정지역에 2주택이면 몇 프로? 200%. 전국에 3개 주택 가지고 있으면 300%다. 됐어요? 자, 재산세 한번 볼까요? 내가 토지분 재산세가 적용됐다 하고 봅시다. 그럼 2019년도가 있어요. 작년 2019년도에 재산세가 적용됐더니 그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적용됐더니 5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20년도에 산출된 재산세가 만약에 얼마 되냐? 120만 원이 계산됐어요. 산출됐어요. 그러면 얼마를 부과할까요? 요게 곱하기 150%잖아요. 그럼 또 150% 하려면 150% 하지 말고 일단 100%는 50만 원이 있고 5, 25니까 25만 원 더 더하는데 또 150은 꼭 그렇게 계산하더라고요. 아니 50%만 계산하고 더하면 되잖아요. 이해됐나요? 100%는 어차피 50만 원이니까 5, 25 그럼 뭐예요? 75만 원. 그럼 부과된 세금이 75만 원 한도를 넘어서죠. 그럼 이거 부과할 수 없다는 거죠. 초과하는 건. 한도를 초과하니까 한도 75만 원만 부과한다. 이 뜻이에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주택 봅니다. 2019년대 주택분 재산세가 적용됐어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100만 원 적용됐어요. 얼마 적용됐다? 100만 원 적용됐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부과된 재산세가 주택분 재산세가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주택에 대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이 있어요. 가액이 얼마냐? 6억입니다. 얼마라고요? 주택 가액이 6월 1일 현재 얼마라고요? 6억입니다. 그러면 이 비율은 몇 프로 곱해야 돼요? 110% 곱하면 되죠. 됐나요? 그럼 100% 하니까 100만 원에 10%는 10만 원이니까 이거 한도가 110만 원이죠. 그러면 얼마? 2020년도에 부과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는 최대 얼마다? 110만 원이야.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2020년도에 부과된 재산세는 110만 원입니다. 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7월 16일에서
7월 31일 내에 적용될 금액을 물었어요. 그때는 얼마야? 55만 원이잖아요. 토지는 뭡니까? 안분하지 않지만 주택은 안분하잖아요. 1년 전체는 110만 원이지만 7월 달에 납부할 거면 반을 잘라야 돼요. 2분 1, 55만 원. 이해했어요? 오케이.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 갑니다. 종합부동산세 1번 첫 번째 끝났고 2번 납부기간 신고기간도 끝났죠. 그 표에 뭡니까? 표. 정부 부가가세지만 종합부동산에는 신고 납부에 의해서 확정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있다. 자, 그리고 밑에 2번 국세죠. 국세니까 어디 담당입니까? 관할 세무서죠. 세무서. 인세이죠. 자, 종합부동산 인세가 된 이유는 종합부동산세는 뭡니까? 전국이죠. 전국. 국세니까. 전국 무슨 별로? 소유자별. 예, 각 대상이 된 소유자별 공시가격을 합산하죠. 됐나요? 합산합니다. 그러면 합산한 가액이 있으면 거기에서 몇 프로 빼줘죠? 가액 기준이 있잖아요. 종별주에서 기준금액 5억, 80억, 6억을 공제해요. 그럼 공제한 금액이 초과된 금액이 있을 때 납세 모여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몇 프로 곱해요? 90%. 공정시한가액비율을 90% 곱하면 이게 가세 표준이고, 그럼 가세 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들은 전부 다 뭐다? 초과 누진 세율 구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합산 가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뭡니까? 세금 부담도 커지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구조다? 인세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세? 인세입니다. 여기서 소유자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1개인이죠. 소유자별. 다른 사람 재산은 절대 합산하지 않는다고요. 이해됐나요?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은 납세 의무자별 개념이고, 이 납세 의무자가 개인이면 개인별 개념이 될 것이고, 또 법인이면 법인별 개념이 되는 것이 이 정의자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인세입니다. 자, 그다음 인세 소유자별, 법인별 합산가세고요. 종합부는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있죠. 예, 그다음에 종가세고요. 초과누진세입니다. 초과누진인데 일정 세율이 있어요. 아까 종합부동산은 표준 세율이 아니라 무슨 세율? 일정 세율. 그럼 탄력세율 적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다음 분할납부는 얼마죠? 250만 원 초과세 할 수 있고, 기간은 6개월이죠. 물납제도는 없습니다. 자, 끝났어요. 그 다음에 소득세 가죠. 자, 우리가 소득세는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이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가세 기간을 생각해야 되죠. 가세 기간.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죠. 그럼 이 가세 기간이 끝나면 확정 신고 기한이 있죠. 그럼 이건 다음 연도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리고 5월 31일이 확정 신고 기한이죠. 되나요? 네. 그런데 우리는 요 가세 기간의 예외적인 문제가 2개 있는데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예외는 납세자가 소득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그럼 사망일까지가 되고요. 그 소득자가 우리나라를 떠나요. 그럼 출국일까지가 됩니다. 그 2개 외에는 절대 가세기는 예외가 없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무슨 신고입니까? 예정신고제도죠. 이 예정신고는 임의입니까? 강행규정입니까? 강행규정이죠. 되나요? 예정신고는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이다. 그래서 그 1번, 타이틀 1번이 예정신고 자진납부 있죠? 그래서 대상자는 뭡니까? 가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로서 적용은 조심하세요. 어려운 게 아니라 양도 차익이 없거나, 그럼 양도 차익이 없다는 건 이익이 없자 이 말이죠. 그럼 양도 차손이 발생했다. 오히려 적자가 났다. 그래도 예정신고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우리가 가세대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제도가 없어요.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하여야 한다. 예. 그리고 예정신고 기한이 있는데요. 자, 예정신고 기한은 우리가 가세의 대상을 보면 부동산, 사용권리, 취득권리, 기타 자산은 우리가 부동산 관련 자산이라 하죠. 그 다음에 주식 및 출자 지분 있죠. 주식 관련 자산 있죠. 양도세 가세 대상이. 그 다음에 파생상품이 있죠. 파생상품은 방금 예정신고 제도가 없고요. 이 두 개만 있는데 기본적 기간이 전부 다 2개월 이내라고요. 몇 개월? 2개월 이내다. 2개월 이내다. 내 머릿속에 딱 정리한 건 기간이 2개월 이내예요. 그런데 요 부동산 관련 자산이 뭐가 될 때는 부담부 정려가 들어갔죠. 그럼 몇 개월이다? 3개월 이내다. 됐죠? 이제 기간부터 입력했나요? 그러면 이제 그 스타트 지점이 언제일까? 자, 요 스타트 지점은 부동산 관련 자산은 예를 들어서 4월 20일입니다. 그러면 언제 한다고요? 4월 20일부터 하는 게 아니죠. 양도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월 말일. 달월 말일부터 2개월이라고요. 말일부터 2개월이라고요. 이해했나요? 그럼 한 달 단위란 말이에요. 4월 1일도 언제 2개월이니까 6월 30일까지 되겠죠. 4월 1일, 4월 3일, 4월 25일 다 언제? 6월 30일까지 된다고요. 한 달 단위라고요. 달월 말일. 계산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럼 부담부 정려일 때는 몇 개월이라고요? 3개월이라고 방법 같은데. 근데 주식은 우리가 일반 부동산 자주 거래되니까 한 달 단위 묶으면 너무 빠르다는 거야. 자주. 그래서 이거는 뭐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0일.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나눴죠? 반기의 말일부터 하자고요. 무슨 bil? 분기가 아니고 반기. 핵심 잡았죠? 정리했을 줄 압니다. 자, 그러면 3번. 자, 그 3번에 예정신고되어 있나요? 이 예정신고는 무슨 효력을 가지느냐? 확정신고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정신고 자체가 뭐 된다고요? 확정신고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럼 예정신고를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뭡니까?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요. 개념 잡았나요? 그러면 예정신고를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정신고가 확정시기를 허용하니까 예정신고 시도 필요경비 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 기본공제 이런 절차를 똑같이 정한다고요. 자, 그래서 3번이 예정신고를 납부했던 세액공제 혜택은 없고요. 신고를 안 하면 뭐다? 가산세가 적용되고요. 예정신고 시도 분납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예정신고는 뭐 가능하다고요? 분납이 가능하다. 거죠. 그럼 예정신고 물납은 할 수 있어 없어요? 물납 제도가 없습니다. 소득세는 물납이 없다고요. 분할납부만 있을 뿐이지. 이해했어요? 1000만원 초과시 2개월 이내죠.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확정신고 보죠. 확정신고도 마찬가지로 양도 차액이 있든 없든 양도 차선이 발생해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3번이에요. 확정신고에 왜 있어요? 방금 내가 뭐라 했어요? 예정신고는 무슨 효력이 있다? 확정신고 효력이 있다. 그리고 예정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뭐 할 필요 없다? 확정신고 할 필요가 없어요. 됐나요? 그런데 예정신고를 몇 회에 했다? 1년에 2번 이상 했어요. 근데 그 2번 할 때 뭔가 세금 신고를 잘못했어요.
잘못했기 때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 밑에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뭐한다? 하여야 하는데요. 1번, 2번, 3번 돼 있나요? 그 1번만 잘 알면 돼요. 1번. 누진세율 적용에 대해서 예정신고 몇 회 이상 있고 2회 이상 있는데 합산신고를 하였다면 관계없는데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세금이 잘못 신고됐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양도소득세에 대한 결정, 경정, 징수 한 겁이 있는데요. 자, 결정, 경정 넘어가고요. 징수도 넘어가고요. 맨 밑에 보세요. 예정신고와 관련하여서 가산세가 이미 적용됐다면 또 확정 시점에 또다시 해야 됩니까? 이미 가산세가 적용됐다면 또다시 가산세를 적용될 이유는 없다. 됐나요? 자, 소득세 부가징수표는 진짜 할 거 없어요. 그 중에 뭘 알아라? 가세기간 안겨야 되고요. 확정신고기간 알아야 되고요. 그럼 예정신고밖에 더 있나요? 오케이? 예정신고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세무마다 우리가 납세지가 있어요. 납세지. 납세지는 대부분 어디에 내가 박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어디에 박스가 되어 있어요? 밑에 납세지. 등록 매너세에 박스돼 있잖아요. 납세지 문제는 대부분이 어디 문제다? 등록 매너세에서 납세지 문제 나오고 다른 데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취득세와 비교를 해줘야 돼요. 등록 매너세를. 알겠어요? 그럼 취득세와 등록 매너세는 재산세까지 자 부동산 볼까요? 등록 매너세 보죠.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부동산을 등기 등록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납세제는 전부 다 부동산 소재지라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선박 밑줄 돼 있죠. 선박을 취득했어요. 선박을 등기 등록해요. 선박을 보유해서 재산세입니다. 납세지는 전부 다 선박이 아니라 선적항이라고요. 선적항. 선박이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는 움직이죠. 그래서 5번에 6번에 보면 이런 움직이는 물건은 전부 다 등록지가 된다. 주 내용이 아니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3번과 4번에 보면 조금만 생각한다면 절대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강압권은 뭡니까? 땅에 묻힌 걸 채굴하는 권리가 강압권이에요. 그럼 강압권자 주소지 하면 되겠어요? 주소지에서 강물이 없잖아요. 강압권 채굴 권리는 권리 행사를 어디 하느냐? 강구 소재지라고요. 됐나요? 그럼 매너도 조업이잖아요. 조업. 그럼 뭐냐? 어장이 있는 장소에지 어업권자 주소지 해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선박 항공기 밑줄 끊었죠. 항공기도 항공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치장 소재지라고요. 정치장. 그다음 밑에 체크 세 개 돼 있죠. 상당히 중요하죠. 예. 첫 번째는 어떤 말을 썼습니까?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는다. 별표시 2개. 등록 매너세에서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무조건 등록 간청 소재지도 구가 납세지입니다. 다시 무조건 어디라고요? 등록 간청이 있는 구가 납세지라고요. 근데 옆에 비교해 보세요. 취득세 보세요. 취득세에서 납세지가 불명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거는 취득 물건 소재지고요. 등록 매너세에서 납세지가 불명하면 무조건 등록 간청 소재지입니다. 그 등록 매너세에서는 뭐 부과할 수 없다, 모르겠다, 너무 무조건 뭐다? 등록 간청 소재지에서 한다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같은 등록. 그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어요. 그럼 지방자치단체 걸쳐서 안분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원래 그 지문에서 부과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해됐나요? 그럼 등록 간청 소재지입니다. 자, 마지막 이해되죠? 우리가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에 대한 설정시는
뭘 갚으라 했죠? 저당권은 무슨 행위죠? 채권 행위죠. 그러니까 무슨 금액 기준이죠? 채권 때문에 하니까 채권 금액이 가세 표준이죠. 되나요? 저당권은 채권 행위니까 가세 표준이 채권 금액을 가세 표준하죠. 그 채권 금액의 세율은 얼마라고요? 1000분의 2. 1000분의 2라고요. 0.2%라고요. 그러면 내가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한다면 담보를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채권 금액은 5억인데 담보물이 1개만 제공될 수 있지만 담보물이 5개, 10개가 제공될 수 있다고요. 물건이 작아서. 알겠어요? 그러면 어차피 저당권 설정은 담보물 개수를 가지고 세금 매기는 게 아니라 채권 금액을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거라고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하나 동일 채권에 대해서 담보물이 여러 개가 존재하더라도 그런 각각 등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라고요. 하나. 그래서 5개 중에서 내가 가운데 있는 이거를 가장 먼저 등기한다면 처음으로 등기하는 등기소가 납세지라고요. 자, 같은 등록, 둘 이상 저당권, 그럼 몇 개? 하나인데 이거를 문제에서 각각 열한다고요. 됐나요? 납세지는 뭐다? 처음이라고요. 처음. 내가 열었죠. 해운대구에 있는 부동산을 저당권 설정하고, 대구에 수성구에 있는 거 하고, 네? 경산시에 있는 부동산하고 여러 개를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운대구에 있는 부동산을 먼저 등기한다면 그게 해운대구가 있는 해운대구청이죠. 그 등기소죠. 그게 전부 낸다고요. 처음. 이거라고요. 자, 끝났어요. 나머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 양도세. 종합부동산 양도세도 볼까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세는 아까 뭐라? 인세예요. 종합부동산세는 고액부동산 소유자입니다. 그 고액부동산 소유자가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죠. 네? 그럼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예요. 소득세는 누구한테 부과하는 겁니까? 개인에게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득세 기준을 보면 똑같아요. 누가 됩니까? 국세죠, 둘 다. 소득세, 개인이죠. 개인을 뭐로 나눴어요?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는 뭘 두고 있어요? 주소지를 두고 있어요. 그럼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돼요. 주소지를 모릅니다 하면은요, 소득이 발생한 장소가 되든, 되나요?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 그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가 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고소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주자만 한 게 아세요. 거주자만. 그냥 거주자만 간단히 한 게 알아들어. 종합부동산세 개인. 소득세는 당연히 개인인데, 그것이 거주자 할 때는 어디라고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요 정도 한 개. 그래서 우리 시험 납세 의무자는 납세제는 대부분 뭘 가지고 논다? 등록면허세. 뭐 다른 걸 한번 싹 읽어보면 되고 분명히 내가 등록면허세 잘 정리하라고 했어요. 네,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8페이지 옵니다. 우리가 보면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그러면 취득하고 양도하잖아요. 매매가 되잖아요. 부동산에 매매됐을 때 파는 매도자가 있잖아요. 매도자. 양도자가 있잖아요. 양도자. 그럼 사는 사람은 매수자, 양수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뭘 내는 거예요? 취득세를 낼 거잖아요. 그럼 취득세는 무슨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을 가졌다는 것의 개념이잖아요. 그럼 소유권 의미로서 소유권 개념이 사용이잖아요. 사용 권리. 되나요? 그럼 이 사용 가능한 시점, 사용한 시점이 소유권 의미로서의 취득일 개념이 되잖아요. 되나요? 그럼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뭡니까? 소득이에요. 소득. 됐나요? 그럼 양도했다는 것은 과거에 뭐 했기 때문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양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됐나요? 그러면 취득세는 취득일밖에 없지만은 양도소득세는 취득일도 있고 양도일도 있잖아요. 이해했나요? 그러면 요거는 물론 소유권도 있지만 소유권 개념도 있지만 소유권보다 더 이득과 관계되는 개념이에요. 이득. 소득과 관계되는 개념이에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거는 취득 시점이 소유권과 이득 중에서 이 두 개 충돌한다면 뭐가? 이득이 발생해서 우선한다고요. 소멸 시점도 소득이 소멸된 시점을 개념한다고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라도 취득세와 양도세에 약간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자주 오는 건 아니니까. 근데 꼭 반복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는데, 특히 취득세의 내가 취득세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잡으려 했나요? 취득세는 원지 취득과 성계 취득과 성계 취득은 유상 성계 있고 무상이 있잖아요. 무상은 다시 뭐가 있다? 정류가 있고 상속이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취득이잖아요. 이 그림을 놓고 하나씩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취득이 있습니까? 간주 취득이 있어요. 자, 그 중에 내가 항상 유상성계 취득 이것만 정리를 하면은 다른 것은 어려운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칸 취득, 첫 번째 칸에 유상성계 취득이 있죠. 별표지 3개.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출제되든 안 되든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요. 원 1번이 객관적 취득되어 있나요? 국수공판장 무슨 뜻인지 알죠?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 유상 취득했을 때. 수는 뭐죠? 외국에서 수입 취득했을 때. 공은 뭐죠? 법원을 거쳐서 공매라든지 경락받았을 때. 판결문 있죠? 판결문은 뭡니까? 소송사건에 완 판결만 입증효력이 있다라고 했죠. 하해조서, 인락조서, 자백간주 등은 효력이 없다고 했죠. 요게 장은 뭐죠? 법인과 거래한 법인장부죠. 장부란 말이 없어도 우리 문제 수험상에는 매도자가 법인이든 매수자가 법인이든 법인이 있다면 법인장부 입증한다. 판단했어요? 그 국수공판장 거래일 때는 무조건 사실상 잔금 지급을 하는 거고 국수공판장이 아닌 거래들은 전부 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을 하되 계약서상 잔금 지급이 명시되지 않을 때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된 날. 됐나요? 자, 그 다음. 근데 우리가 뭡니까? 모든 승계는 등기, 이전 등기를 미리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선등기는 등기 우선이다. 그 다음 2번 연부취득 있죠? 연부취득시는 연부총액을 완납한 날이 아니라 매해 사실상 연부금 지급할 때마다 취득기를 하죠. 근데 선등기는 역시 등기 우선입니다. 자, 됐고요. 자, 무상. 무상은 정려받을 때는 뭡니까? 계약일 되죠. 상속은 상속 개시일 되죠. 유정은 유정 개시일입니다. 자, 밑에 팁 별표시 1개. 팁. 내가 이거 몇 번 강조했나요? 성계 취득했는데 그 계약이 해제 요건이 충족된다면 무슨 요건이? 성계 취득의 해제 요건이 충족된다면 취득세는 사실과세 근거니까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게 가장 조심하라 했어요. 다시 뭐 하지 않고? 등기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해제 요건은 뭐냐? 며칠? 60일입니다. 취득세는 전부 다 변경기간과 그 다음에 처음 신고기간이 다 60일이에요. 다 며칠? 60일이에요. 그리고 하해조서나 인락조서나 공정증서나 해제신고서 등에 의해서 입증을 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뭐만 조심하면 된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건 조심하면 돼요. 자,
나머지는 전부 다 여러분이 이제 확인하세요. 7번 같은 경우는 거의 잘 할 필요 없고요. 알겠나요? 뭐만 잘 보라. 1번 유상승계 취득. 됐나요? 그리고 팁 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봐도 되고요. 자, 양도소득 볼까요? 양도소득세는요, 지금 넘버가 몇 개 돼 있어요? 넘버가 12번 돼 있죠? 12번. 나머지는 조금 이게 무조건 보는 게 아니고 조금만 이해하면은 어려운 거 분명히 아니에요. 자, 첫 번째 타이틀이 뭐죠? 1번. 유상승계 취득 있죠? 그리고 매매됐습니다. 유상으로 취득할 때 취득 시기는, 양도할 때 양도 시기는 매매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 방금 취득세의 유상거래는 사실상 잔금지급도 있고 계약서상 잔금지급도 있었죠. 양도는 취득과 양도 매매가 된다는 뭐가 없다? 계약서가 없다. 계약서 관계없다고요. 무조건 대금 청산한 날이라고요. 양도소득세와 유상거래는 계약서 없다. 무조건 뭐라고요? 대금 청산일이라고요. 대금 청산을 뭘 뜻한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뜻한다고요. 됐죠? 그러면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 청산일 이전에 등기를 마쳤어요. 그때는 무조건 등기 등록 접수일입니다. 등기 등록 접수일입니다. 확인했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양도소득 열어놓습니다. 양도 유상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취득 양도 시기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불분명할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로 한다. 이렇게 논다고요. 취득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니까 취득세 내용을 가져온다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양도소득의 유상은 두 가지밖에 없어. 대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밖에 없어요. 계약서 전혀 없다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가죠. 자, 두 번째는 2번과 3번을 박스 묶어놨죠. 묶어놓은 것이 특수매매 거래라고요. 무슨 거래? 특수매매 거래입니다. 그거 느낌이 우리는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야. 그게 뭐냐? 장기 할부 조건의 취득 또는 장기 할부를 양도했어요. 유상거래죠. 그 다음에 토지 등이 수용됩니다. 보상금 받죠? 아, 이거는 빠른 날이구나. 요즘 이제 LT 별로 없어졌으니까. 옛날에는 뭡니까? 이 선전할 때, LT 막 선전할 때. 빠름. 세 가지 났죠, 세 가지. 네? 세 가지 중 빠른 날이라고요. 그 장기 할부 놓으면, 토지 수용 놓으면, 빠른 날이야. 알겠어요? 그 등인사, 등대수. 됐나요? 등인사, 등대수 중 빠른 날. 이렇게 하면 되죠. 빨리빨리 눈동자 찍고 가도 답이 나와요, 이거는. 그 다음에 4번, 자가건축이 있습니다. 자가건축은 우리가 허가받은 조건에 본다면, 사용승인서라 말하는 거예요. 사용승인서 교부 1 원칙. 그 원칙 전에 뭘 받았어요? 사용승낙을 받았거나, 사실상 사용한 경우면, 그날에 우순할 수 있고요. 됐나요? 근데 허가받지 않은 건물도 거래되죠. 있죠. 그럼 허가받지 않는 거는 사실상 사용일. 됐나요? 사실상 사용 가능한 날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점유 있죠. 밑에 원칙 취득. 점유는 이 그림. 점유한 부동산이 내 것이 아니라 타인 것이에요. 점유를 개시했어요. 그럼 몇 년 흘렀어요? 법적 효력이 20년. 그래서 내용을 갖춰서 법원에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해가지고 내가 이겼어요. 그래서 내 것으로 됐어요. 이거는 뭡니까? 수요취득이죠. 그럼 여기부터 내 등기부가 되겠죠. 기존에 내 등기부가 아니었죠. 그럼 요거를 이제 팔았어요. 양도. 취득세는 언제 될까요? 요 날입니다. 취득세 시점은. 됐나요? 수요 완성일이 취득세 시점이라고요. 그럼 양도소득세는 방금 무슨 개념? 소유권이 있지만 소유권보다 뭐가 더 중요해? 자본이 되게 중요해. 너는 그를 점유하면서 이익이 발생했잖아.
알겠어요? 그 점유 취득한 것을 양도할 때는 언제부터 한다? 점유 개시일부터 한다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7번.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고, 정려는, 자, 그러면 그게 몇 번이고? 7번이죠? 정려. 취득세와 비교 꼭 하세요. 계속 강조합니다. 정려 취득했습니다. 취득세는 언제예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정려받은 물건을 취득일은 언제예요? 그건 소유권이라고요. 정려받은 날이 아니라고 취득세는. 다시. 정려받았을 때의 취득세를 내기 위한 취득일은 언제라고요? 소유권이라고요, 소유권. 계약일이라고요, 계약일. 계약서에 도장 찍어야 내 것이 된다고요. 됐나요? 근데 정려받은 부동산을 정려받을 때는 무상을 받았지만 팔 때는 유상 양도했어요. 그러면 그 정려재산의 취득일은 언제죠? 양도소득은 소득이라고요. 됐나요? 정려재산을 받은 날이라고요. 비교 잘하세요. 정려받았을 때의 취득세는 언제라고요? 계약일이고요. 계약일이고 양도소득세는 언제라고요? 국세는 정려받은 날이라고요. 계약일이 아니고. 장난 잘 칩니다. 장난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갖다 붙이죠. 자, 그 다음에 8번 한지 처분 있죠. 8번과 9번은 오리 두 마리입니다. 오리 두 마리. 자, 이 흐름이 갔다. 그리고 다시 반환받았다. 그럼 요 시점까지는 취득과 양도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취득과 양도가 없으니까 팔았을 때는 처음부터 내라는 거예요. 개념이. 되나요? 우리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한지 개념 있죠. 그럼 기존에 어느 땅 지역이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다가 한지 방식이라면 땅을 받아요, 안 받아요? 다시 받는 거죠. 그럼 잠시 이전 등기해줘야 되죠. 이때 한지 처분이죠. 그렇죠? 그럼 권리면적 한 몇 건을 가지고 있다가 대지 조성 사업이 끝나면 다시 받았죠. 그리고 한지 처분으로서 지목과 지분이 변경된 행위는 간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 이해됐나요? 취득과 양도 개념이 없어요. 그럼 한지 받아서 팔 때는 처음부터 내야 된다고요. 그 시점이 한지 처분 전 토지 소유자 취득일이라고요. 됐나요? 근데 처음에 내 권리 면적이 100평인데 내가 다시 받아올 때 120평이 됐어요. 그럼 100평은 자기 것이니까 관계없지만 세금 안 내지만 20평이 늘어났죠? 그럼 한지에 따라서 면적이 증가됐다 해서 정한지 되죠. 그 정한지는 새로운 취득이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감소할 수 있죠? 감한지도 될 수 있어요. 그럼 정한지와 감한지는 어떤 시점에 발생했어요? 한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발생한 거예요. 됐나요? 그 두 가지 기억하면 되죠? 한지 받아서 처분했다는 처음부터 한지 처분 공고를 다음 날이고요. 한지 받아 양도할 때 정한지 감한지는 한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라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 갑과 을이 매매를 했습니다. 갑과 을이 매매했습니다. 그럼 여러 민법상에 뭐다? 우리 두 사람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야. 처음에 거래를 했는데 그럼 뭐야? 무효죠, 무효. 그럼 무효소. 그럼 소유권이 다시 되돌아왔죠? 그럼 다시 팔았어, 이제. 갑과 을과의 거래는 무효가 돼서 다시 환원됐다가 다시 그거를 병에게 팔았다고요. 그럼 처음부터 내야 되죠? 당초 자산 취득일. 뭐라고요? 당초 자산 취득일.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가 됐다. 그럼 빨리 흘러가려고요. 빨리. 알겠어요? 마지막에 암기해야 됩니다. 왜? 무주권 정해줬으니까. 간주 취득식이 있어요. 무슨 취득? 간주 취득식이 있어요. 이유도 설명해줬죠. 왜 그러냐? 우리는 일제시대도 있고 6.25도 터졌고 또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데모도 했고요.
사회적인 문제. 그래서 각종 관공서라든지 이런 것이 문서가 훼손이 많이 됐다. 그럼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 과거에는요, 부도는 가치들이 거의 오른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자료 검토도 없다. 그래서 통일하자라고 했다고요. 그걸 간주 취득식이라고요. 간주가 다른 말로 뭡니까? 워제. 무조건 따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관련 자산이 뭡니까?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용의물권, 사용권리, 그 다음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이 있죠? 이런 걸 취득권리죠. 그 다음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되나요? 부동산 관련 시설물에 대해서 뭐 이용권이나 회원권이나 주주 지분 있죠. 골프 회원권, 콘도미엄 회원권 대표적이죠. 또 두 개 있는데 신경 쓰지 말고, 그럼 부동산 관련 자산들은 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들은 전부 다 언제 한다? 85년 1월 1일로 전부 다 취득을 통합하세요. 이보다 늦은 것이 주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만 하나 하면은 주식은 1년 늦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85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것들은 전부 다 86년 1월 1일 옵니다. 됐나요? 양도 취득 시기는 독립 문제가 나올 때는, 단독 문제가 나올 때는 매년 오는 게 아니고요. 한 3년이나 4년에 한 번씩 놓아요. 3, 4년에 한 번씩 순환코스로 논다고요. 최근에 났기 때문에 우리가 놀 확률은 조금 없어요. 29회 때, 30회 때, 작년에도 한번 났어요. 근데 올해는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랬나? 독립 문제는 안 오는데, 아까 유상은, 취득의 유상은 다른 지분에 많이 섞어 놓아요. 다른 지분을 섞어 놓는다고요. 독립 문제를 안 나오더라도. 그 취득세 유상 거래는 무조건 안겨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 계속 있는데. 예? 국수 파는데 뭐, 어디라고요? 국수 파는 데가. 그래, 국수 공판장. 국수 공판장 뭐 한다고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 국수 공판장이 아닌 거래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계약서 잔금이 명시되지 않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 오케이? 오케이? 양도소득세는요, 취득세에 비하면 내용이 거의 없어요. 안 그래? 그래, 취득세를 정의할 때는 내 머릿속에 이 그림이 되어 있어야 정리가 빨리 되고요. 취득 형태에 따라서 생각하면 되는 거고, 양도는 그냥 요 묶음. 하나, 둘, 셋 묶음 있죠? 그럼 계속 이겼죠. 자, 됐어요. 그래서 요 출제 확률은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의 출제 확률은 올해는 한 30% 출제 가능성은 됩니다. 자, 그 다음 납세 의무자 9페이지 봅니다. 이 납세 의무자는요, 납세 의무자는 모든 세금은 다 납세 의무자 있을 거죠. 취득세, 등록매너세, 재산세, 등록매너세, 종합부는 양도소득세. 지금 납세 의무자 이게 전부예요. 이 한 장에 있는 납세 의무자 전부인데, 그게 납세 의무자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세목이 뭘까요? 재산세. 그게 90%죠. 근데 쉽다, 이 말이야. 납세 의무자 문제 넣으면 기분 너무 좋다, 말이야. 무슨 세목이라고요? 나머지는 빠르게 훑어보고 내고, 이런 것도 어렵지도 않고, 정리하는 시간도 안 걸려요. 네? 무슨 세금? 재산세. 그 다음에 취득세입니다. 예, 그래서 재산세는 한 90% 정도 비중이 된다면, 그 취득세는 한 70% 비중이 돼요. 납세 의무자가. 알겠어요? 어렵지 않다. 납세 의무자. 요 파트에서 무조건 한 문제나 두 문제 논다. 한 문제, 두 문제 논다. 예. 자, 그래서 이거를 같이 정리하면은, 비교를 하면은, 훨씬, 정리가 빨라요. 그래 놓고 또 다시 다른 별로 가보면, 정리가 더 빠르다고요. 오케이? 자, 조금 쉬었다가, 납세 의무자 설명드리겠습니다.